있었는데 한 4잔 한 것 같아요. 한잔 더 하세요. 혹시 아까 식사하시면서 한 잔도 안 나신 분 있으실까요? 아직 못 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은 다 같이 다 한 잔씩은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제가 말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약간 기분이 이렇게 좀 떠가지고 감안해 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요. 네, 저는 광주에 살고 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살다가 광주에 이사 온 지 6년 차고요. 이사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도 6년 차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저는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어요. 올해는 조금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조금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재미나는 분위기라서 지금 집에도 가야 되고 집에도 말도 안 하고 여기 왔는데 못 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저는 광주에 살면서 이 우산천 청정계곡 사업을 2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다들 지역에 청정계곡 하나쯤 갖고 계시죠? 네. 다 깨끗한가요? 네. 네. 다 눈치 안 보고 잘 이용하고 계시는가요? 부럽습니다. 눈치 조금씩 보면서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광주에 이사 온 이유가 우산천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막상 이사를 오고 나니까 눈치를 보면서 더 이용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산천 공동체 활동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일단 제목을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가 우산천 계곡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니까 공동체 활동을 했겠죠. 2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20년도하고 21년도. 2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저희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두 가지 다 참여를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21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청정계곡 마을 디자인 학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청정계곡 마을 디자인 학교 참여하신 그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부럽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신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계곡이 없어요. 아마 계셨으면 다 내용 많이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냥 활동에 대한 이야기만 준비해달라고 해서 그것만 준비했는데 다른 이야기, 뭐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에다 하고 싶은 이야기, 시에다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다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도 센터가 될 거야. 잠깐만요. 경기도 센터장을 데리고 와야겠어요. 우리는 그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기 있거든요. 네, 빨리 괜찮습니다. 팀장님 뭐 하세요? 빨리 모시고 오세요. 자리 지키고 안 오시더라. 그렇지. 본부장님도 없네. 그럼 굴장으로 모시고 오세요. 모시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진행을 할게요. 네. 일단 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6년차 활동을 했는데 제 소개를 하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 일 얘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만 했지 이제 소개를 하는 자리는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공동체 멤버로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올해부터는 좀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좀 공동체적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벌이긴 했어요. 그런데 공동체 활동은 여러분들, 마을에 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혼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그 사업자도 한번 내봤고, 그리고 올해 저기 너국넷에서 아카이브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꿈의학교라고 해서 이제 경기 교육공동체죠.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하고 있는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마을 강사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이 마을과 연계된 일들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이제 6년차 광주에 살면서 맨 처음에 제가 이사를 왔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물류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하고 해서 그게 이제 저의 첫 공동체 활동이고요.
그 활동을 하다 보니 머공넷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천진난만 공동체, 제가 살고 있는 태촌에 있는 공동체고요. 그리고 태촌에 있는 이제 우산리 마을에, 그리고 소매자연학교 협동조합, 이런 마을 기업까지 이제 설립을 하는 좀 여성분들보다는 아마 개수나 횟수나 이게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광주에 이사원 6년 동안 한 활동으로 치자면 저한테는 되게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튼 처음으로 제 소개를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마을 활동가 임수경입니다. 2020년도에 경기도 청정계곡 공동체 제한공모 사업이라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명을 모두의 하천 깨끗하게 즐겨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왜 제목이 저렇게 모두의 하천이라고 지었냐면요. 제가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이 저희 광주 우산천이라는 계곡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주 놀러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사를 오면 더 많이 놀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산천 때문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와보니까 그 상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입로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하천은 사실 모두의 하천이지 그 상점의 하천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같이 사업명을 저렇게 모두의 하천, 그리고 이제 하천이 되게 무분별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두의 하천을 좀 깨끗하게 이용해보자. 그래서 사업명을 정했고요. 활동 내용은 일단 정화활동을 진행을 했고, 모두의 하천 워크숍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천을 끼고 살고 있는 마을인데, 사실상 마을 사람들이 하천이라는 생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는 거예요. 물이면 물이고 산이면 산인 거예요. 나무면 나무고 흙이면 흙인 거예요. 그 외에는 이 생태를 어떻게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워크숍을 좀 열어가지고 좀 생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을 모셔서 우리가 그냥 뭐 깨끗하게만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말고 또 공부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한번 열었어요. 그리고 하천에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우산천에는 그런 안내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말로만 했지 이상하게 안내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내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활동을 가지고 2020년도에 경기도의 사업을 참여를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정화 활동은 쓰레기 줍는 거죠. 쓰레기 줍는 거 많이 해보셨죠. 또 하천 아니더라도 길거리나 어떤 주변 살고 있는 마을의 주변에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거 많이 했고요.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게 방치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시청에다가 전화해서 민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EM 흑공이라고 해서 EM이 그 정화작용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나름 자료를 많이 찾아가지고 그 진흙 있잖아요. 진흙이었나? 아무튼 흙하고 EM을 광주시 그 농업 기술센터 가면은 이렇게 줘요. 그 EM을.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흙하고 반죽을 해서 저희가 흑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하천에다가 전부 다 뿌려두는 작업을 했어요. 여기 사진에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 지역 사람들은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기도 했어요. 이런 정화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되게 사람 많죠? 그죠? 네. 저희 공동체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는데 이때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 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들에게 우리 하천 정화활동을 할 건데 시간이 되면 다 와달라고 했더니 이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때 하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매스컴에도 많이 탔거든요. MBC에도 방송도 되고요. 각종 여러 라디오에도 전파를 타서 이렇게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전국에 많이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천 공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워크숍을 열었는데 워크숍 장소가 어때요? 야외죠.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워크숍이라던가 이런 회의할 때는 항상 실내 공간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세천에는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워크숍을 처음으로 야외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유익한 내용도 많이 들었고 하천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이용 안내판을 제작을 할 건데 보통의 하천들은 아마 시나 군에서 제작을 한 하천 안내판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천 옆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천을 어떻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하천 안내판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넣었으면 좋을까라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모여가지고 각자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 한 4개 정도의 의견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천 이용 안내판을 4개 정도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은 이제 한 2개 정도인데 총 4개 정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간에 이렇게 많이 꽂아놓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 하천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지원했죠. 이때 아마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알뜰하게 쪼개서 정화활동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안내판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이 이날 어떻게 알고 콜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하천 이용 안내판은 시에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예산 가지고 사실 하천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조금 더 즐겁고 흥이 나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안내판은 시에 어느 정도 건의를 하면 우리가 의견을 취합을 해서 건의를 하면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거의 한 90% 정도? 왜냐면 다른 지역에도 다 시나 군에서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주민들과 더 즐거운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게 맞고 제작은 시에서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의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초대도 하지 않으신 시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박수도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중요하다. 그게 뭐 중요하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실망이 굉장히 많았죠. 네. 정말 이거 처음이지가 않아요. 시의원 나오라고 그래. 네. 그렇죠. 누군지 궁금하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얼마든지 시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활동 그리고 활동을 모아서 시나 군에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같은 연도 20년도에 이번에는 광주시에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제목이 낭만이 있는 우산천 알리기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우산천이 굉장히 예뻐요. 산도 예쁘고 계곡도 굉장히 예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찾긴 하지만 곳곳에 굉장히 아름다웠고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많아서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오는 사람들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구간들을 알려주되 그 대신 이용할 때 좀 깨끗이 이용을 해달라라는 그 내용을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정화활동을 하면서 한번 지도를 제작을 해보자. 지도를 제작하려면 구간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마을 주민들끼리 어디 가면 좋아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관광객들 이제 저희 하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천 전 구간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화활동 했어요. 앞에 청정계곡 사업할 때 그때도 같이 연합을 해서 함께 사업을 정활동을 함께 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광 포인트를 발굴하자 해서 이렇게 다 전부 다 다니면서 포인트들을 다 체크를 했어요.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위험한 구간도 발견을 하고 그것도 이제 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개선을 해달라라고 했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이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저희가 항상 자주 다니는 계곡이기도 한데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의견을 모으면서 이런 조사를 했거든요. 나름.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수기로 만든 이 지도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지도를 만들었어요. 사계절 낭만이 있는 우산천이라는 이런 지도를 만들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도가 저기 경기도에 그 최고 마을상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여기 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거나 너무 어렵게 가면 그리고 또 지도를 제작하는데 너무 심오하게 가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되게 쉬워요. 그냥 사계절 낭만이 있는 우산천인 거고요. 우산천에서 거의 다 물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놀이 하는 그림들 많이 넣었고요. 그 계곡 따라서 있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거의 다 닭백숙이 많긴 한데 음식점들이나 카페 이런 것들 이미지로 그냥 박아가지고 보기 쉽게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보람찼던 기억이 있어요. 힘들었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이 사업을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멤버들 중에 사업 신청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분이 활동 다 끝나고 마무리 작업 하시죠. 정산 작업도 하고, 보고 작업도 하고. 저도 신나게 놀았는데 이거 만드느라 혼자 나가가지고 끙끙대면서 작업하느라 되게 힘들긴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거 상 받았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청정계곡 마을 디자인 학교라는 경기도의 사업이었어요. 재작년에 저희가 청정계곡 관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제는 정말 시작할 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할 때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게 생활 SOC 사업이랑 연관이 되는 거래요. SOC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 생활이라던가 어떤 주요 목적을 가지고 그걸 행할 때 필요한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산다라고 하면 이 집은 전기도 나와야 되고 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 기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인데 저희 우산천에는 산과 계곡이 아름답지만 산책로가 없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즐길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행라철에는 그 왕복 2차선이 다 주차장을 변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곡에서 조금만 벗어나가면 대소변이 이렇게 다 둘러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힘든 게 뭐예요? 그래서 요 사업 발표할 때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뭐라고 신청했냐면 우리 인도 필요하다. 산책길 필요하다. 화장실 필요하다. 주차장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마을 디자인 학교는 이렇게 사업 낼 때 아예 설명되어 있었어요. 불법시설이 철거된 이후 청정 계곡을 되살리기 위한 지역 주민 마을 디자인 교육. 지역 주민 마을 디자인 교육. 마을 기획부터 시공까지 주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주민주도 청정 계곡 마을 조성. 마을 기획부터 시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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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이거는 그냥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필요한 둘레길인데, 이거 우리 공동체가 하는 거구나, 올해 하는 거구나.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활동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기대가 10이라면, 사실 체감하는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의원님 하시는 일단 여기는 전문 업체가 붙었어요. 전문 업체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의견들을 다 담아가지고 디자인을 막 해주세요. 설계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천의 어떤 부분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계단도 예쁘게 디자인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진행을 같이 했었고, 이때는 사업이 저희가 그 업체에서 모이라고 하면은 갔고, 가라고 하면 갔어요. 의견 내라고 하면 냈고, 처음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정산도 안 해야 되고, 뭐 써야 되는 것도 없으니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꼭 했으면 하는 의견이라서, 네. 그런데, 여기 처음에 사업을 발주할 때는, 저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왠지 있잖아요. 용역 사업에 저희 마을은 재료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길이 생긴다면 그것쯤이야 하고 열심히 끝까지 이제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업체랑 관계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것도 있었지만 현실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주시 그 마을 만들기 팀 과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한 처음부터 3회 정도 나오셨었어요. 과장님 오셨어요. 네, 오셨었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과장님이고 시의원이고 뭐 누구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왜 왔는가 싶더라고요. 뭔가 기대를 또 했는데 우리가 공동체 활동 1,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었고 그 의미가 아마 없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바뀌셨더라고요. 다른 부서로 가고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참여를 한 것과 동시에 딱 우리가 원하는 그 구간이 강주시에서 순례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순례길을 만드는 구간이랑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올해 우리가 이 사업을 너무 잘했다. 이거는 안 하고 싶어도 될 수밖에 없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순례길이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이제 넣은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강주시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순례길이 다시 이제 정지가 됐고, 그리고 예산도 없고, 그리고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발주한 이 마을 디자인 학교는 거의 용역 사업인 것 같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걸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종 결과 발표회 때 갔는데 그냥 이제 연구 사업의 내용들인 거고 저희가 열심히 기대를 하고 참여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행을 했어요. 하지만 꿈은 꿨죠. 예쁜 다리도 생기고 인도도 생기고 화장실이라던가 주차장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전문 업체이니까 많은 의견을 줘서 저희도 많은 지식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은 되지 않았었어요. 좀 아쉽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업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남는 게. 그래서 사업 마지막에 좀 쫄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 좀 남기고 싶다. 추억거리라도.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받아가지고 저희 그 마을 주민들끼리 우산천을 찾는 그 관광객들에게 조그만 이런 주머니 같은 걸 좀 나눠주고 거기에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파우치 같은 스트링 파우치에 메시지를 조금 담아가지고 이제 상인애들 있잖아요. 상인애 이제 전달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은 어떤지 이제 가서 보고 들은 걸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부산천에 이제 상인애 분들 모시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전날 그 2021년도잖아요. 지금이 2022년도고 해서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전날 그 시의원님이 오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오셨던 시의원님이 지금 시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다시 한번 막 드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다라고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국넷에서 공동지원센터가 필요하고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진한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은 가정보다 결과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조금 기대를 해보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 자리에 오셨던 시의원님이 시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요. 공동체지원센터가 대다수의 지역에 있고 없는 지역이 굉장히 적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적은 지역 중에 하나가 광주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설립하는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광주시에 맞는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올해 이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정계곡 마을 디자인 학교는 디자인은 참 예쁘게 했죠. 그 업체에서 했죠. 그리고 결과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순례길은 공모사업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고 전 시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계속 할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꼭 순례길이 됐든 어쨌든 둘레길이나 산책길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제가 사는 데가 그 주롱이라고 여기서 멀지 않아요. 20분 거리거든요. 거기 주롱이 계곡이 있어요. 그 주롱이 계곡이 통경 사업에 경기도 통경 계곡 사업에 포함이 돼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관광부에서 디자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참여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 관이 주도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도에서 하는 그 마을 디자인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그걸 주도한 팀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1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청정계곡 정비 사업을 잘 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냐면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또 받았어요. 이거. 그래가지고서 그 관광명소화 사업 해가지고 대형문좀 만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주민들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났냐. 그 이제 우리 마을에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키오스크? 표지판, 안내판. 그걸 만들어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공단에 무슨 공장 그런 것처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돈장도는 많이 들어가면서 했는데도 이게 그런 게 이제 업자들이 이렇게 붙으니까 그런 업자들이 붙으니까 일하기 쉬운 걸로다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주차장 문제 그거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 아니면 누가 땅을 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공동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업이다. 네. 아마 저희가 했었으면 저희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저희는 전문 업체가 붙어가지고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화장실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상점의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게 다만 상점에서 그냥 오픈을 해주진 않아요. 왜냐면 본인 가게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고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사실 마을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 예산들을 조금 상인애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상인에 조금 써주면서 화장실을 개방을 하면 화장실을 또 만들지 않고 만들면 또 그걸 또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되게 풀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었고 주차장은 역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이해의 문제 정말 이해를 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청정계곡, 이 계곡을 중심으로 청정계곡 사업을 하면서 계곡 관리소, 마을 관리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경기도 어떤 부서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 하천은 공동체 사업과 조금 별개로 하천관리과에서 해낸다라고 저희 광주시는 그 도의원님 광주시는 우리는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천으로 빠지면서 하천관리과에서 마을 관리소를 해야 된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천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마을 관리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럼 니네 운영할래? 하천관리과에서 아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날아간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청정계곡 마을디자인 학교 예산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개인 돈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광주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다 개인 아니고 공무원들이잖아요. 시 예산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인드가 달라서 주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마을 관리소까지 가능하다라고 경기도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게 왜 하천관리과로 빠지면서 하천관리과에서 우리 안 한다라고 딱 얘기하면서 합의 그런 끝났어요. 사업의 주체가 대표가 있는 그런 이해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리. 이게 서로 다른 열심히 승리하신 우리 임수경 선생님께 박수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0년도에 마을 청년계곡 공동체 공모사업을 7곳이 했어요. 그 하게 된 배경도 사실 우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그 청년계곡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청년계곡 사업을 잘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모 사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잘 안 들려요. 안 들려? 그 청정계곡, 경기도의 청정계곡 사업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청정계곡 사업은 다 이해하시고 워낙 언론을 많이 봐서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시는 분 사람은 들어보세요. 왜 자꾸 분명히. 시키는 거세요? 청정계곡,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아까 설명했던 누구나 모두의 계곡이 돼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괜찮은 계곡을 가면 상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죠. 이거를 푸는 것이 청정계곡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그게 없어요. 지금은 거의 없죠. 그래서 경기도의 청정계곡에서 계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왜 전국은 안 하고 요 바로 옆에 강원도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막아놓고 이러냐 이런 얘기를 사실. 근데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시국에서 7개과 이렇게 해서 하천과 공동체 지원과 뭐 여러 과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이 청정계곡 사업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한 거고 그래서 공동체 지원과도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면서 고민했던 거는 주민들이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곡을 이용하기에 우리 주민들이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가게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계곡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 이 계단을 만들면 어떻겠냐 라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때 지사님이 강하게 왜 이게 개인이 하냐 이거는 행정이 할 역할이다 라는 얘기를 동영상이 아마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청년계곡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공공 디자인하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주 우산천에 디자인 대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산은 직접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여러분이 아실만한 도시연대가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SOC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곡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생태적으로 좋고 주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과업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행정에서는 반반해서 SOC 사업이 들어간 곳은 어떻게 지속적인 이용 관리를 할 거냐 라는 과제를 도출하고 우산천처럼 SOC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이후에 SOC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는지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SOC 사업이 했던 것 중에 가편에서 SOC 사업 완공식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지사님 모시고 하는 과정에 그 센터가 이제 제안한 거는 지속가능 이용 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마을관리소, 아니 하천관리소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역에 행복마을 관리소가 있잖아요. 행복마을 관리소라는 것은 쉽게 우리 아파트 관리소가 있어서 관리사무소가 주변의 모든 아파트 내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듯이 아파트 지역이 아닌 다가구 다주택 지역의 일정 공간을 행복마을 관리소가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청정계곡의 주변에 이 청정계곡 마을 관리소를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실제 사업으로. 근데 이제 공동지 지원과가 강주가 공동지 지원과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하천을 관리하는 건 하천관리과가 주도를 해요. 그래서 경기도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공동지 지원과의 사업으로 마을관리소, 아니 청정계곡 관리소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시군으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강주 같은 경우는 할 거냐 했는데 안 했다 이런 거고 저희는 제안은 처음에는 저희가 했던 디자인 대학을 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 두 번째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곳을 하자. 그래서 역량 강화 사업을 가평에는 몇 군데 했어요. 이런 곳이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행정의 체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뿌리고 시군이 응답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5곳이 마을관리, 계곡관리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게 3억 정도 시군 매칭으로 3억이 내려가서 계곡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업 프로그램과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3억 정도가 내려갔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사실 우산천을 제가 그 공모사업 처음 했을 때 성과 보고에도 우산천에서 했어요. 우산천에서 하면서 보면서 이 지역에서 마을 디자인 대학 이런 것들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제안을 고민을 맨 처음에 던져준 데가 우산천이었고 그게 모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시행까지는 안 됐어요. 지금도 저희도 고민이긴 합니다. 이게 디자인 계획 마스터 플랜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고향 같은 경우는 고향에 이제 둘레길이 있어요. 거기를 둘레길이 끊긴 데서 마을 주민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제안을 했고 그 안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먼저 시가 받았어요. 그래서 시의 시민 참여 예산으로 그거는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 강주가 하나가 남아 있는 거고, 다른 것은 SOC 사업이 있는 것이어서 대부분 실행이 됐어요. 근데 강주도 사실 순례길과 연결될 뻔했고 그 이후에 그게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에 이런 계획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거는 인정하시죠. 전달했죠. 의원님 메모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대부분 돈은 매칭 예산을 내려요. 매칭 예산을 내리는데 저희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사실 계곡관리소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내렸으면 이렇게 안 갔겠죠. 저희가 디자인 대학 했거나 역량 강화 사업을 한 지역으로 내렸을 텐데 행정의 방식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좀 무상이 됐긴 하지만 강주 우산천 같은 경우는 저도 청정계곡 디자인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날 지금 방세환 시장 방세환 왔어요. 그래서 만났고 얘기도 같이 했는데 행정의 마을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계획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장점이었고 좋았다. 그리고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이 계획안을 갖고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이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됐고 행정에 그냥 우리 이거 뭐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런 계획과 도면을 갖고 덤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힘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도 늘 이 우산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행까지가 안 돼서 올해도 고민을 한 거는 공동지원과도 예산을 안 주겠다. 시행까지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올해 계획에서 올해도 하고 있거든요. 올해 3개 이제 투표에서 3개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까 이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빨리 나와야 예산 시즌이 이제 빨리 반영해야 돼요. 지금 저희 센터에서 벌써 도에 다 넘어갔어요. 근데 도의원님 계시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5월, 6월에 끝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갖고 내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고 워낙 금액이 커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시민 참여 예산에 일정 부분 마을 공동체 예산을 만들어서 그걸 반영을 하든 아니면 시와 도가 매칭으로 해서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공동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만들는 이런 것들이 매칭 참여 예산도 매칭으로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강주 우산천이 굉장히 모험적으로 잘했어요. 네, 굉장히 잘했고 그래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실 이 디자인 대학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고생도 했고 주민 이장님 여성 이장님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마무리합니다. 우산천의 주민들과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강주시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 도의원님 오셨는데 맞으실 거죠? 네. 약속 한마디. 빼봐. 약속을 한다면 꼭 실행할 수 있게 상임위도 딱 맞아요. 도시환경 위원. 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능력을 보여줘. 우리 이거. 상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받은 과제는 잘 만들어주신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계획을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또 별도의 공모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SOC 사업은 전문가들이 계획을 제안하고 그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공공에서만 운영을 만들어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계획한 내용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하게 하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많은 SOC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도의회에서 주민들이 계획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주고 또 별도의 공모사업을 예. 멋있어. 아까 실례처럼 공공에서 제안한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도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집행과 관리도 단순 공공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관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공공의 어떤 협의체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구조를 지금의 이름만 있는 협의체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주민들이 계획한 모습대로 실행될 수 있게 우리 또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기분이 좀 좋은 거죠. 왜냐면 도의원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고 이번에 시장님이 되신 방세한 시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발언을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발표는 해야겠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꼴로 오자. 지금 사사장님이랑 도의원님, 우리 윤수경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활동가님까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사진을 다시 연 이유가 마을 계곡 관리소? 네, 관리소가 참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번에 수해 피해가 났던 지역 중에 지금 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우산유교 있는데 여기 완전 무너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계곡이 저희 제일 상위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너질 정도의 그 계곡이 관리가 그 정도로 안 됐었나.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뭐 천재지변이긴 했지만 관리소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정비가 됐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 말씀하신 게 빠르게 주민들의 의견이 시하고도 맞닿아서 빠르게 현실화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자유토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 네네네.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을 잠깐 마무리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자유롭게 바깥에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돌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뭐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마이크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마이크 한번 주세요. 이때 시원해서 하천 관련한 경기도 사업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외직분들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았구나 해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설명하고 있기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광역의 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데하고 지역협의체라고 하는 데 위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나 한 가지로 공모사업들이 진행돼요. 행정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공무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들을 때.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균형발전 사업이나 지금 지역발전협의회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 설계됐던 것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균형발전 사업이 들어오는데 90%가 하드웨어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대체로 하드웨어가 많고 소프트웨어가 일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는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원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많은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이건 하드웨어이거든요.
저 균형발전 쪽의 예산 부분들은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현재 집중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사업을 저희한테 예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아니요. 나와요. 이거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계획을 잡으면서 얼마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는 건 뽑아보지 않았나요? 그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설계만 하시거든요. 네. 네. 저는 후속 작업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나왔잖아요. 뭐가 필요해. 소프트웨어도 나왔을 거고 하드웨어도 나왔을 건데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하드웨어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그걸 여러 개를 나누거나 아니면 묶어서 공모사한테 제안하는 방식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제 올리면 다 떨어집니다. 주민들의 요구 하나도 못 놓고 시기가 탁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구멍 버리기 때문에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 아이디어 하나도 없고 일반적으로 뭐 이통장 협의회 정도 이렇게 일반적인 의견 청취 한 번 정도 하고 나서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주민의 의견도 모았고 전문적인 디자인 그룹들이 붙어서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내용 부분이나 필요성 부분은 충분히 다 설득됐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 작업을 행정하고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행정 우리 말 안 들어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으니 이 다음 거를 너네가 맡아줘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일단 청정계곡 디자인학교 시공 보였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9시가 넘었습니다. 예, 이 늦은 시간까지 이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저희가 일어나 하고서 노래 부르면서 우리 잠깐 발스텝 한번 밟아봤는데요. 저희 발스텝 받고 이 자리 한번 마무리 짓고 외부에 이제 천막 공간에 지금 밖에 이제 비가 안 와서 저희 아직 그대로 자리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단체단이 한 번도 안 찍었는데 여기서 단체단 찍는 거 같은데. 아 거기서 여기 저희 네.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네, 자리 한번 돌아서 저희 카메라 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일어서면 되고. 아니, 선생님만 가시면 되고. 저 뒤로 가야 돼. 일단 더 뒤로 가고. 공간을 좀 채워주세요. 네. 일어나잖아. 비오세요? 아니 낭만에 대하여는 여기서 듣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지 마. 우리가 다 가야 알아? 이렇게. 야, 선생님 바깥에 아직 다른 분들 계시는데 좀 들어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잠시만요. 머리 다 그냥 하죠. 내버려도 내버려도 소리도 좀 들어가야 뭐. 또 오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오 무거워. 센스쟁이. 어머! 자, 빨리 앉으세요. 빨리 오세요. 앞에 앉으라고. 거기 앉아. 아, 거기 앉아. 얘는 앞에 앉아. 아, 거기 앉아. 주인공도 여기 아니시죠? 이렇게 앉아있는 주인공도 여기 아니시죠? 오늘 장작불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야외 경우를 해주세요. 어렵네요. 가위바위보. 배경 없으시는 거야? 벽을 어디서 모르겠 벽을. 하나, 둘, 셋. 이쁜지. 그치, 어떻게 가위바위보. 개구리 뒷다리. 다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이요. 하나, 둘, 노공넷 화이팅!